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중 포인터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한 게 이제 포인터죠. 포인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다중 포인터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include stdio.h 그죠? 그 다음에 int main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할 거고요. 그다음 printf return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는 것만 치시면 돼요. 굳이 안 따라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얘는 뭐죠? 8바이트 짜리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뭐예요? 1바이트 짜리 그쵸? 맞죠? 얘는 1바이트라고 말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사실 뭐다? 98이죠? 자, 자, A는 이제 98이죠? 자, A를 출력하면 98이 나온다. 자, 왜 그러죠? %D니까. %D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1, 2, 3, 1, 3, 1, 3, 1, 2 주소 하면 뭐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A를 출력했을 때 주소 값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근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랑요. 자,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일단 A의 주소로 간다예요. A의 주소로 간다. A의 주소는 곧 뭐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요 안에 여기 들어있겠죠. A의 주소가. 그곳으로 가면은 1바이트짜리 공간이 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는 98이 들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거랑요. 자, 이 둘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자, 이 둘의 차이. 없다. 그러면은 요거 자, 이거는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숫자가 그냥 A의 주소라고 해볼게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자, 이게 실행이 되면은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이게 실행이 되면은 자, 요걸로 바뀐다. 글로 가면 뭐가 있다? A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결국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뭘로 생각하면 돼요? 자, 얘를 P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가능은 하지만 의미가 없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P 5개짜리 있죠? P5라고 할게요. P5. 캐릭터하고 이렇게 얘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읽을 때는요. 자, 얘를 읽을 때는 끊어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읽으라고 했죠. 요만큼씩. 자, 그러면은 이것만 봐도 이 P5라는 변수는 8바이트짜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확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P5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어떤 변수다? 이런 형태의 변수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는 가능해요. 여기서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얘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 설명을 했죠.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능은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읽을 때요. 얘를 읽을 때 여기서 가져왔죠. 이만큼 띄워서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요렇게 읽어야 돼요. 띄워서. 그래서 이 P5라는 변수 앞에 요게 있죠. 이것만 봐도 이제 8바이트짜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P5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어떤 변수다? 얘는 이런 형태의 변수만 가리킬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변수만 가리킬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만약에 번호가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여기서는 얘가 된다. 이런 거는 이렇게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가리킬 수 있는 거는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자,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계속 하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include 이런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void change라는 함수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int main.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A.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change 함수가 있고요. change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가 있고, 지금 메인 함수 안에 이제 캐릭터 A에다가 이제 K라는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리키는 변수가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변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썼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제 이 change라는 함수가 이 A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A 위치는 누가 알아요? P가 알고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되셨나요 혹시? A의 위치는 P가 알고 있다. 지금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집에 방이 몇 칸인 거예요? 1평짜리 하나, 방 하나, 8평짜리 방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 대행 업체라는 거를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 함수를 호출했다라는 거예요. 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서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고 싶은 곳은 여기에요. A. A에 있는 거를 뭘로 바꾸고 싶다? 여기를 B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넘겨줄 때, 자, 이게 맞는지 또는 자, 이게 맞는지, 자, 뭐가 맞을까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써놨었죠? 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우리가 A의 주소를 넘기는데 얘를 넘기는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그래서 청소 대행 업체가 이것만 믿고 찾아오는 거죠.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써놓기만 하고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로 올까요? 청소 대행 업체가 P로 갈까요? P로 오겠죠.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P를 통해서 A한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주석을 달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쉽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자, 여기 넘어가는 건 인자라고 해요. 그죠? 함수 호출하면서. 자, 체인지 함수 안에, 이제, 요 안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자, PC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작성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매개 변수가, 인자가 이렇게 넘어오고 있으면 요 안쪽에다가 뭔가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자, 이 안에 이제 어떻게 넣을까 고민할 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A의 주소가 넘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이걸 하나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자, PC라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PC가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죠? A예요. 그죠? A. A의 타입은 뭐예요? 캐릭터죠?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일단 요거 하나 넣고 그 다음 그 타입 보고 주소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담으려면은 이게 하나 더 필요하죠, 그죠? 그 포인터 변수니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이 A의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P를 알려줬어요. P 이렇게 알려줬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방이 두 개인데 엉뚱한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거는 주석을 풀어볼게요. 근데 가능은 해요. 왜 가능해요? PC라는 변수 안에 누구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 P의 주소. P의 주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작은 방, 큰 방? 뭘로? 큰 방으로. 근데 우연히도 큰 방에는 작은 방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가버리면 어디에 도착한다? A에 도착한다. 이게 이해가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바로 안 되실 수가 있는 게 매일매일 하고 설명을 이런 포인터에 대한 수업을 저번에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듣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거를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 이중 포인트, 그러니까 다중 포인터라고 해서 뭐 2중, 3중, 4중, 5중이 있어요. 근데 다중 포인터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포인터를 알아야만 또 이중 포인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중 포인터라는 걸 이해한 순간 3중, 4중, 5중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다중 포인터라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 좀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바로 포인터에 대한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일단은 제가 요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자, 스캔F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가 그죠? 스캔F라는 거. 자, include stdio.h 자, 얘는 뭐라고 했어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라고 했죠. 그죠? 표준 입출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쓰고 있던 뭐예요? 자, printf라는 거 있죠. 이런 걸 쓸 수 있는 게 왜 쓸 수가 있다? 이걸 해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 호출입니다. 근데 얘를 써줬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뭔가를 정의하지 않고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include라는 건 뭔가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표준 입출력에 대한 거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rintf를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intf라는 거는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printf라는 거는 그리고 자, scanf라고 하는 거는 표준 입력입니다. 표준 입력. 자, 표준 출력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니터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표준 입력은 뭐예요? 키보드로부터 정보를 입력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한번 또 가정을 해볼게요. 위에다가 좀 적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int main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외워두셔가지고 뭘 안 해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게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자, int age 라고 할 거고요. 자, printf 자, 입신의 나이를 입력해줘. scanf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자, %d가 데시멀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달이라는 걸 시킬 때 전화를 해서 저 어떤 음식 하나 주문할게요 라고 하고 원하는 주문만 하고 끝나진 않죠. 뭐가 빠졌어요? 주소를 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거는 여기다 가져가야겠다. 자, 이렇게 중국집이 있고요. 자, 여기에 우리 집이 있어요. 여기에 제 방에 호수가 있어요. 101호라고 이렇게. 우리 집은 땡땡 빌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저 이런 거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d라고 정수 하나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가져다 달라고 해요? 제 방에다가 가져다 달라고 해야죠. 이 안에는 값이 이제 124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음식점에서 우리 집에 방에 124가 들어있다. 이런 거를 궁금해 할까요? 이 방의 주소를 궁금해 할까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안에 방 안에 124가 들어있던 상관이 없어요. 이 방 안에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고요. 이 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음식을 해서 넣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것처럼 자 이거는 사실상 뭘 해준 거예요? 이만큼은 그냥 5를 준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스캔F가 내가 너 대신에 숫자를 입력받아가지고 그걸 대신 어디다가 넣어줄까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얘한테 5를 준 거야 바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넣어주려면은 자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넣어주면은 주소를 넣어주는 거죠. 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하다 그 다음에 짬뽕 자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d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자 %d는 먹고 싶은 음식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어디로 배달을 해야 되는지 주소 먹고 싶은 음식을 어디로 배달을 해야 되냐 그래서 스캔F라는 거는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수 하나만 배달해 주세요. 그럼 그걸 어디로부터 입력을 받는다?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스캔F가 이런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숫자 3개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보면은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숫자 3개 저장하려면, 그쵸? 자, 근데 만약에 5개를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좀 당연한 그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쵸? 자,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숫자가 5개다. 그럼 공간을 5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숫자 2000개를 저장해달래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간에 생략한 거예요. 너무 기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한묶음이긴 한데 좀 덩치가 큰 숫자 그룹들 이런 거를 묶을 때 배열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자, 자,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아래가 스택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4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마다 숫자로 된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접근할 때 보통 그걸로 접근 안 하고 A1, A0,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대로변합 사거리를 큰말 네거리라고 하죠. 거기에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어떤 주소를 말하지 않고 큰말 네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편해서. 그죠?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못 쓴다 라고 하면은 그 주소로 된 거 숫자 굉장히 많은 그거를 외워야 돼요. 그 변수명을 왜 쓰는지 이제 알겠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변수는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공간을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공간이라는 건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할 때 처음부터 램이라는 건 이미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변수를 만든다고 공간이 창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공간을 할당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뭘 해야 된다? 숫자 2000개를 저장해야 된다. 그럼 2000개를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좀 사실 빡세요. 자, 4 곱하기 2000. 그럼 뭐예요? 8000이에요. 그렇죠? 자, 인트를 2000개 만들 생각하지 말고요. 자, 8000바이트를 한 방에 할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변수를 A0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자, 변수를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하면은 필요한 공간이 이거 제외하면은 없다고 하면은 4개이니까 5개이니까 중간에 있는 칸 접근하려면은 뭐 A1 또는 A2, A3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근데 변수명과 공간이 없으면은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이용하면 된다? 만약에 정말 얘네가 다다다닥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 A0 하나로 다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접근할 수가 있겠죠. 제가 자,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 A1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특수 문법으로 또 써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A1 주소로, A0 주소로부터 한 칸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현재 요거랑 요거는 같은 문법이에요. A0로부터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간다. 대괄호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그 어떤 논리도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에처럼 이제 쓰기 귀찮으니까 만든 문법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변수 2000개를 한 번에, 변수를 한 번에 2000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공간은 8000바이트. 근데 굳이 변수 2000개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다? 나는 4바이트짜리 2000개를 할당을 받겠다. 즉 8000바이트를 달라. 그런 말이에요.
자, 이 8000바이트는 몇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요? 2000개로 나누겠죠. 왜? 하나가 4바이트니까. 자, 현재 변수는 하나인데 이 변수 하나가 관리해야 될 공간이 몇 개다? 2000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ARR이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ARR은 얘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ARR은 뭘 가리켜요? 자, 여기에 요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8바이트짜리 변수예요. 자, 얘가 뭘 가리킨다? 8000바이트짜리 땅의 시작점을 가리킨다.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뭐냐면은 자, 8000바이트짜리 땅의 시작점에서 0걸 떨어진 곳. 그 첫 번째 칸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두 번째 칸. 얘는 2000번째 칸이라는 뜻입니다. 자, 0부터 1999.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연에서는 이렇게 해도 오류를 내뿜잖아요. 2000개니까 당연히 이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0부터니까 마지막은 1999예요. 이게 배열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공간이 총 3개 만들어진다. 즉, 4바이트짜리 공간 3개. 그리고 걔네들이 다닥다닥 하고 붙어 있어요. 자, ARR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자, 이 공간들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자,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자, 마지막 출력값. 출력이 뭐 이렇게 하고 뭔가가 나오겠죠? 자, 몇이 나올까요? 자, 준영님 몇 나올까요? 60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음, 음. 자, 여기서 자 0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왜 0이라고 했냐면은 요 값을 다 더해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간에 있는 자리 값이 얘는 0번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으로 시작이 돼요. 왜? ARR의 i번째, 즉 첫 번째 반복에서는 여기가 ARR의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어디다 넣겠다? 썸에다가 넣겠다. 그리고 1, 2까지 하고 3 될 때 이 조건이 거짓이기 때문에 실행 안 하겠죠? 그대로 반복문 종료겠죠? 그러면은 썸에다가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60이겠죠? 그래서 60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그림 좀 표현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뭐 105, 106, 107, 108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 이제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외벽 청소할 때마다, 즉 한 동 한 동 할 때마다 금액을 500만 원씩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101동부터 104동까지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라고 하면 내일이 주말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이 장소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음날에 가서 우리가 청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보통 주소를 외울 때 예를 들어서 대전시 뭐 무슨 구 무슨 동에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거를 찾아갈 때, 자, 내가 청소해야 될 거는 101, 102, 103, 104. 이 동을 청소를 해야 돼요. 어떤 아파트. 자, 한 아파트 단지에, 자, 요렇게 4개의 동을 청소를 해야 돼요. 자, 근데, 101동, 102동, 103동, 104동에 어떤 아파트에 101, 102, 103, 104 각각의 주소를, 그러니까 따로따로 저장을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해당 아파트에 여기만 알고 있어도 얘네들은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101, 102, 103, 104. 자, 그래서 자, 이거는 공간을 본질적으로 몇 개를 만든 거다? 공간을 3개가 아니라 4개를 만든 거다. 3은 3개. 근데 여기에 공간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공간이 이렇게 해서 3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면 할당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소를 알아야 될까요? 중간 거를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첫 번째 거를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3개의 주소를 다 알아야 될까요? 오직 첫 번째 것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여러분이 어차피 여기다가 이렇게 공간을, 자, 300개를 만들어도 어차피 여러분 이 공간 300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소를 몇 개만 알면 된다? 한 개만 알면 돼요. 누구의 주소? 첫 번째 거의 주소. 근데 왜 중간 건 알면 안 돼요? 보통 중간에서 왼쪽을 갈 거야 라고 하면 -1 하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된다 안 된다? 자, ARR에는 뭐가 들어가요? 인트 3개짜리 공간 12바이트를 할당받고, ARR은 뭐다? 주소가 들어가요. 주소가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다? ARR이 포인터 변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포인터 변수는 공간 3개를 다 가리키나 아니면 공간 1개만 가리키나요? 공간 1개만 가리킨다. 얘는 뭐예요? 인트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얘는 뭐다? 인트 포인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ARR은 누구를 가리킨다? 4바이트짜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P는 뭐만 받을 수 있다? 인트의 주소만 받을 수가 있다. 자, ARR과 P와 취급하는 값은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자, 이렇게 하면은 배열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값이 다 채워줘요. 0, 1, 2.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죠. 자, 맞춰보세요. 출력 뭐가 나올까요? 3 나와요.
자, 아무튼 자, AR은 자, 그러면 요거는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ARR이 지금부터 이 ARR은 주소라고 해서 주소에다가 1 더하면 뭐예요? 1이 아니라 다음 칸부터 다음 칸으로 인식을 하겠죠? 자, ARR은 인트를 취급한 녀석이다. 그럼 얘는 한 칸을 4칸이라고 생각한 녀석이다. 그런데 그런 녀석한테 1을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P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2가 들어있는 곳의 주소를 바라보고 있겠죠? 자, P0가 2고 P1이 3이겠죠? 그럼 5가 나온다. 자, 또 하나. 참인지 보세요, 한번. 자, 뭐죠? 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AR라는 인트가 3개라고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4바이트짜리 3개가 연달아 있는 AR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누구의 주소를 담고 있다? 첫 번째. 자, AR은 몇 바이트? 8바이트. 왜냐? 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좋아한다? 3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이거 말고도 이거 한번 볼게요. AR 플러스 1 그 다음에 0 가지고 플러스 1 이건 뭐예요? 당연히 참이다. 당연히 참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ARR이 관리하는 몇 번째 공간? 첫 번째 공간. 대괄호가 간다죠? 첫 번째 공간으로 가죠. 그리고 이거는 주소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ARR이 가리키는 공간에다가 플러스 1 하면은 얘의 주소가 나온다. 그럼 참이의 거짓이에요? 참이다. 참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맞는 말 틀린 말? 자, ARR은 오직 누구만 좋아해요? 1, 2, 3등 중에 1등만 좋아합니다. 얘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ARR의 0, 1, 2 중에 0을 가리켜요. 자, 그럼 거기 가면 뭐가 들어있다? 1이 들어있다. 그럼 요것도 뭐다? 참이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에 자, 여기서 뭐가 먼저 계산이 돼요? 자,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여기서 뭐가 먼저 계산이 이게 먼저 계산이 돼요. 이게 먼저 계산이 되면은 10으로 바뀌겠죠. 10 더하기 1은 뭐다? 11. 그럼 이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틀어서 누굴 바라본다? 20을 바라보겠죠? 얘를. 그래서 거기로 가면 20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자, ARR 하나 가지고 응용을 해서 할 텐데, 소가로도 써야 되고, 또 얘도 써야 되고, 근데 이거를 추가한 문법이 뭐다? 요런 문법이다. 대괄호 문법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있죠. 얘네들은 완벽히 같은 문법이에요. 다시 한번. 자, 대괄호 문법은요, 사실 필요도 없는데요. 포인터만으로도 가능해요. 자, 이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타이핑을 좀 줄이라고. 이게 좀 더 짧죠? 얘보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한번 요거. 자, 썸의 값은 자, 썸의 값은 뭘까? 자, ARR은 누구의 주소다? ARR의 0번째 있는 얘의 주소다. 그러면 ARR 플러스 2는 뭐예요? 30이 저장된 곳의 주소죠. 그죠? 자, P가 30이 아니에요. 30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위치를 알고 있는데, 아이고. 자, P하고 대괄호 안에 마이너스 2는 뭐예요? 거기에서 백스텝 두 번 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뭐다? 20 플러스 10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30이 된다. 이게 배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배열이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잠깐만요. 자, 문제 두 개 올려놨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영상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네. 자, 문제를 좀 일단 가지고 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좀 붙여놓는 걸 먼저 하고,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포인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줄 이상으로 뭔가 서술을 하라는 그런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포인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변수라는 거는요. 자, 변수라는 건 뭐죠? 본질적으로 공간을 말해요. 공간이다. 그리고 공간은 우리가 뭐예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어떤 변수에 있는 값을요, 누군가에게 공유할 때 있잖아요. 얘는 주소,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소가 바로 뭐다? 포인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주소를 담는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하죠? 포인터 변수.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뭐 정답을 굳이 지금 미리 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문제. 3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해한 걸 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3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놓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printf 수정전 여기는 수정수라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printf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자,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수정 전은 20이 나오고요. 수정 후는 50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지금 이제 int i라는 변수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어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얘는 포인터 변수죠. 이 pi는요, 누구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i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주게 되면 뭐냐면은 이중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ppi라고 하는 변수는요, 누구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 pi.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가리킨다? 얘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PPPI는 누구를 가리킨다? 얘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은, 자, 지금 PPPI가 가리키고 있는 마지막 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PPI의 I를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 누가 있다? 뭐가 있다? 얘가 있죠. PI가 I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PI로 가면 뭐가 있다? I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이게 나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뭐예요? i에다가 50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2중, 3중 포인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pi라는 변수는 이제 얘는 이제 i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겠죠. 그 다음에 ppi는 뭐예요? pi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죠. 그 다음에 pppi는 ppi를 이제 가리키는 3중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i의 값을 바꾼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50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i의 값이 바뀌어요. 결국에 가다 보면은 얘가 가리키는 주소를 찾아갈 테니까.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i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i의 값에 직접 접근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놓고